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어떤 건가요? 좀 많은 슬픔 속에 보내는 연말인데요. 좀 희망찬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결국 또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미리 좀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새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내 월급만 안 올랐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요. 네. 올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0.1% 월 평균 2,000원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월 평균 2,000원이요? 예. 그럼 1년으로 치면은 연봉이 24,000원 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매 버리도 나아지고 해야 일하는 맛이 날 텐데 좀 허무한 소식이죠. 예.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근로자 1인당 통장에 찍힌 액수 이걸 월 평균 명목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384만 1,000원인데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5.2% 18만 8,000원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올해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을 실질 임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걸 계산해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5.1%라서 결국 실질 임금은 0.1% 2,000원이 오른 셈이고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 티끌만큼이라도 높은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최근만 보면 더 암울합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부터 조금 오르다가 이제 여름에 피크를 찍고 지금은 약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 실질 임금이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통계까지 포함하게 되면 2022년 올 한 해 누적 실질 임금 상승률은 결국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 임금 안 오른다는 얘기 그 전부터 좀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19 이전인 19년도와 비교해서도 3년 동안 실질 임금은 대략 2.2%만 올랐는데요. 네. 비교하자면 18년엔 한 해 4%, 19년대는 3.1% 올랐으니까 3년 동안 예년에 한 해 오르는 만큼도 안 오른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오히려 이제 저임금 노동자한테 더 직격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심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임금 수준별로 통계를 따로 내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근무 형태나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규직이거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를 상용 근로자 통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 평균 명목 임금이 21년 10월 364만 원에서 올 10월 383만 8천 원으로 5.4% 19만 8천 원이 올랐는데요. 예. 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일용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170만 3천 원에서 175만 2천 원으로 2.9% 4만 9천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5.1%니까요. 실질 임금으로는 대략 3만 5천 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별로 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명목 임금이 7.4% 오른 데 반해 300인 미만 사업장, 이제 중견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4.3%만 올라 대기업에 비해 중견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대체로 실질 임금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지나간 걸로 치고 네네. 내년 되면 좀 나아질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내년이 더 힘들 거라고 다들 입을 모으던데요. 뭐. 예. LG경영연구원이 지난 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러면 물가가 보통은 내려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를 말합니다.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임금도 좀 같이 안 오를 텐데요.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낮아지고 무역 숙지 적자도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또 내수 시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보복 소비가 끝나면서 위축될 거다 이렇게 봤고요. 예. 이제 물가 상승률도 3.8% 정도로 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암울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이랑 기재부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다 전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절이야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지만 예. 민생의 봄은 오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내년 봄이 된다고 민생의 봄이 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저임금 노동자들한테는 특히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고용이 축소되면 아무래도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이 1차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변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해보다 5.0% 460원 올랐는데요. 이제 올해 물가 상승률이 이미 5% 초반인 걸 생각하면 실질 임금은 동결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진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벌이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망을 했는데 이런 전망 이제 틀리면 좋은 거죠, 그죠? 미덕이. 근데 예. 별로 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제 신뢰도가 좀 깎이더라도 비관적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촌철님들 모두 새해에는 돈 걱정 안 하시고 건강 걱정, 안전 걱정, 나라 걱정 안 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뭐 제 올해 여기도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자꾸 빈소리로 들리는 건 왜일까요? 지금 바람은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황두영 작가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새해 복 누가 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촌철님들 또 제 입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